잠시 대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전 서구 유성구는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구의 대웅동 센트럴자이 갭투자로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대웅동 센트럴자이. 대웅동 센트럴자이 사신다는 분 제가 이틀 전에 만나서 또 우리 바비님 또 대전 잘 아니까. 야, 맞아. 거기에 또 사신다는 분하고 제가 또 이틀 전에 막창에 또 소주 한 잔 했습니다. 네, 실거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대전 분들은 사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투자 마인드는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슬쩍 그럼 뭐 대출 끼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퍼센트 본인의 자금으로 다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대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오르고 있는 타이밍이고 더 오를 거예요. 뭘 사도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이 브랜드하고 옆에 저기 위에 대전 중구? 중구 쪽에 브랜드가 아파트가 많지 않고 연식이 솔직히 서구보다는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어차피 대전 자체가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지금 도안 신도시하고 크로바 쪽, 뭐 둔산동 일부는 좀 많이 올랐지만 좋은 아파트의 재개발에 좀 많이 올랐죠. 근데 난 더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전 센트럴자이 보면은 위치가 좋아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새 아파트잖아요. 성심당 근처에 있고. 성심당. 본점. 성심당의 영향은 뭐 연식은 13년 정도 되었고. 근데 저는 대웅동 하면은 일단은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여기 카페 골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이게 대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는 사실 프랜차이즈 그리고 커피의 또 본고장이잖아요. 근데 대전은 아직까지 프랜차이즈가 안 된 이제 개인 가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웅동 카페 골목 저 2달 전에 갔을 때도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게 전세는 2억 7천이고 매매는 3억 5천이기 때문에 한 7, 8천 정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네요. 전국 어디 가더라도 지금 이 정도 연식이면 솔직히 5천 미만으로 들어갈 동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한데. 근데 물론 지금 좀 솔직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우리가 3천, 2천, 3천 이렇게 투자하다가 지금 한 7, 8천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솔직히 부산이든 어디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전세가 낮다 보니까 내구보다 훨씬 더 그렇고. 추천. 사실 그리고 또 사실 지난주죠. 3월 15일 대전 또 도안 원신흥동에서 또 아이파크 분양가가 한 1,500만 원 정도. 이번에 오늘 내가 포스팅했어요. 블로그에. 그러셨나요? 아이파크. 이번 달에 분양하죠. 청약 괜찮을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 블로그 안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분양가가 얼마 정도? 1,500선 정도. 1,400. 제가 한번 블로그 한번 켜볼게요. 자, 요거 PPT로 넘겨서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늘 블로그를 여기 대전 아이파크 시티 분양가가 얼마냐면은 여기 1단지 도안 2-1블럭 1단지 요거 맞죠? 1단지 2블럭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분양가가 33평 중에 5억 900 1470이니까 1500이죠? 근데 바로 옆에 위에 좀 된 아파트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요? 요거 분양은 5억. 옆에는 6억. 얘기만 하면 뭐. 이런 로또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당첨도 안 되놓고 왜 고민하냐고. 무조건 당첨돼놓고 고민하라. 지금은 대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경쟁률 높다 보니까 일단 넣어봐야 돼요. 근데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 그래요? 네. 제가 원래 성격이 마이크도 바람이 있다 보니까 마이크가 앞에 있어서 좀 이렇게 사실 뭐 대전은 또 강력도시 중에서 가장 또 덜 오른 아직도 신축만 올랐다고 이야기해달라. 뭐 구축도 올랐어요. 신축만 오른 게 아니고 구축은 올랐는데 시축은 많이 올랐고 구축은 적게 올랐는데 신축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구축은 적게 들어가니까 상승률로 봤을 때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구하고 유성구 많이 오를 동안 아직까지 중구를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중구가 원래 좀 많이 납부된 기존 지역이 저는 아까 신축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충분히. 오늘 따라 오르죠. 자, 그리고
저 질문 저기 또 있네요. 질문이 끝이 없어. 저기 멀리 우리 또.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해드릴게요. 사실, 우리 안성범님은 우리 바비님과 빌뷰님과 나는 부자님은 사실 대전을 조금 더 이렇게 전망을 좋게 보는데 안성범님은 대전도 신축만 올랐다고 얘기는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네네네. 얘기는 이렇게 본인도 그렇게 부자님이 나는 부자님 멋지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부자님 멋지고 사랑한다고 이문정님요? 우리 이문정님 우리 유튜브 팬이에요. 항상 오시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문정님 제가 밥 쏘겠습니다. 네. 꼭 기록해 놓을게요. 기록해놓고. 여자분이십니까? 몰라요. 이름으로 봤을 때는 여자분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내가 던졌는데. 이쁘시면 저도 참석합니다. 근데 사실 또 최근 또 정부에서는 6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공시지가를 한 10% 정도 인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강남권 노은이라든지 그 15%까지도 사실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 그 조세 개편안이라든지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서 부동산 하락률도 사실은 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동산 또 전망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소리 커요. 부동산 일단은 주택 매매가 사실 좀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는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봄이 되면은 좀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는지, 뭐 사실 그런 뉴스들 많잖아요. 서울 아파트 뭐 18주째 거래율 뭐 하락, 또 인하, 아파트 가격 하락 등등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문자님께서도 그러셨고, 좀 봄바람이 되면은 봄바람을 타고, 지금이 근데 사실 봄인데요, 이미. 좀 거래율이 많아질지. 이제 봄이 오죠. 네. 옷을 보세요, 봄바람. 네. 또. 여기 투명인간 밥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바비님도 미인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네, 그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희는 나눔스쿨 또 부동산 또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서 지금 이제 투자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또 분들의 또 그런 질문들이 앞으로의 부동산 대세 상승은 끝나지 않았나, 앞으로도 침체설은 시작이 되는 건가, 그런 걱정들도 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질문의 핵심이? 네, 앞으로 부동산 전반적인.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솔직히 이거는 언제든 오를 때든 떨어질 때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든 항상 하락에 대한 기사는 많았습니다. 하락에 대한 기사는 많았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하락하면 전국이 다 동시에 모든 게 다 하락할 것 같습니까? 제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만한 동네는 오르고 떨어질 동네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올랐다고 하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억씩 뭐 떨어졌다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3억 오른 게 절대 3억 떨어진 게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오른 게 3억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것도 거래된 게 아니고 나오는 물건이 고가가 떨어지고 네. 얼마 전에 또 기사 나왔어요. 그 떨어지가 실거래된 거예요. 찾아봤더만 증여더라. 실거래들은 증여해서 이제 세금 때문에 증여를 3억 정도 낮춰서 증여를 한 거죠. 그런 물건들이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일반화 시키려고 기사에서 기사화 시키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매년 겨울에는 조정장이거든요. 좀 거래가 많이 안 되면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 견딜 수 있는 마인드가 되고 좀 견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막 좀 불안하면은 막 힘들어하고, 저번에 채팅방도 했지만은 4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 산 사람이 이 겨울 하반기에 좀 힘드니까 막 금매로 파는 경우를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래, 좀 기다려라 하는데 못 견디더라고. 지금 그게 뭐 2억, 3억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하반기 좀 저정장에는 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려고 마인드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사실 작년 2018년 9.13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그렇죠. 이후로 한 달 정도까지도 사실 이 부동산 가격들은 특히나 서울, 경기 또 대전 중심으로 불붙은 것 마냥 계속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는 실제로 좀 거래율이 좀 많이 없는 거를 느끼긴 한데요. 또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래량이 준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다라고 한번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저기 9.13 대책인가 중과세 나올 때 거래량 확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 말인가 그게? 그래서 그 거래량이 준다고 앞으로 가격이 폭락한다고 막 나왔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과세 하니까 당연히 안 팔죠. 그러면 거래량이 줄죠. 그런다고 해서 가격이 폭락하진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래량은 많이 줄었지만은 가격이 폭락주는 아니거든요. 지금의 약간 숨쉬기, 조정, 겨울 비수기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요.